자, 오늘 1677년 정사년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사년. 왠지 느낌에는 정사년이 굉장히 밝을 것 같고, 이제 화의 기운이 강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는 제가 안 보는데, 왜냐면 그 60갑자의 그 순환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그 갑인부터 시작되어서 그 개해년까지는 다음 갑자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갑자가 약간 그때부터 이제 그 사실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정사라 돼 있지만은 불의 기운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자, 1677년 편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가 중요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지금 그 1677년에는 그 빙하기가 강할 때입니다. 빙하기가 강해서 앞전에도 말했지만은 경신대기근도 거쳤고 이제 그 이게 그 유럽이나 그 아시아에 빙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럽이 하도 그 추워서 영국 런던의 템즈강이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게 그 아브라함 혼듀스가 요 작품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건 화면으로 올려 보낼게요. 그리고 요 1617년의 60년 전을 한번 볼까요? 1617년의 60년 전은 내가 1617년입니다. 1617년은 강해군 때죠. 강해군이 그 이제 그 신경이 옥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서인의 그 힘을 눌러놓은 상태죠. 일시적으로. 그렇지만 서인을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서 서인은 굉장히 힘을 키우고 있을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그 나중에 그 소론을 그러니까 기의 예송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이빈 예송 때 하려 하게 되는 윤유가 이때 그 태어납니다. 그러고 스인의 영수인 송시열이가 이 1617년에 그 생원 진사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선 그 선비사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럽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그 폴란드 지그문트 3세가 있었는데 최후의 러시아 정복을 기도했습니다만은 실패하였습니다. 스웨덴은 1617년 강한 러시아에게서 발트해의 출구인 앙그리아를 빼앗아 발트해를 둘러싼 발트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전쟁 완료 이듬해는 협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밤베르크 작은 도시에서 1617년 한 해에만 102명이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그 마녀 사냥인데 그 마녀위원회라는 그 특별기구를 만들어 1626년부터 1630년까지 630명을 구금하고 고문 끝에 대부분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1617년 이게 조선만 하더라도 이게 유학을 꽃을 피워가지고 주기론 주리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철학을 꽃피웠지만은 서구는 그 종교의 그 단점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가 1677년의 60년 전은 굉장히 미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개했던 사람들이 60년 만에 이게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아시아와 접촉하면서 많이 문명 개화가 된 거죠. 여하튼 이 미개하다가 굉장히 그 문명화된 서구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360년 이후로 넘어가겠습니다. 1317년이죠. 1317년은 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유럽의 대기근이 1315년부터 있었는데 이때 대기근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그뭐 혼자 그 고려와 원이 큰 그건 없었고요. 일본 호주시의 가마쿠라 막부가 덴노가 그 교대로 취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조와 북조의 분열의 그
시초가 되죠. 이 남북조의 분열이 중요한 이유가 이 남조와 북조가 분열되면서 이제 왜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정권이 있는데 한 정권이 자립 기반이 약했던 거죠. 그 자립 기반이 약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조선과 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기들도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일본 내에서 싸워서 죽든지 아니면은 조선이나 명에 와서 고려죠. 고려나 명에 와서 싸우다 죽든지 그것을 태결해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317년에 60년 전은 내나 고려와 몽고와 싸우고 있을 무렵이죠. 이때 1257년인데 훌라구의 몽고군이 이라크를 향해 출정하였습니다. 몽고 피해를 본 폴란드도 이때부터 좀 재건이 됩니다. 몽골 제국군이 대월 짠 왕조의 수도인 탕농을 함락합니다. 이때 대월이 굉장히 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강해 있으니까 몽고군이 곧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때 자연재해는 인도네시아 살라미스 화산이 분화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50년경부터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죠. 그전은 비교적 온난해가지고 중세가 온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1250년 전의 중세는 살만한 곳이었는데 다만 너무 유럽은 종교의 테두리에서 억압받았고 고려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가 쳐들어오긴 쳐들어왔지만 몽고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살기 좋았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때 몽고 이전에 그란과 그다음에 여진족의 나라가 너무 강했죠. 그랬는데 이제 그들과 싸울 때는 굉장히 괴로웠는데 일단 협정이 되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백성들 살림살이는 살만했다는 겁니다. 다시 360년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1317년에서 360년을 도로 넘어가면은 이제 957년입니다. 957년은 키예프 대공국의 통치자인 성녀 올가가 러시아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도입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기독교를 도입함으로써 기독교를 믿는 지구상에서의 공간이 많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957년이 서구의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쪽으로 오면은 이때 아직 송이 통일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장강 이남에는 남당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당이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조광윤이가 세우기 전 나라죠. 가희가 세운 나라와 강화를 하여서 멸망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 남당은 나름대로 남쪽에 있었고 문명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이게 역사서도 남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957년에 60년 전은 큰 그건 없습니다. 읽어드리면은 바르셀로나 백장령 그리고 서프랑크 왕국으로부터 자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바르셀로나 지역이 지금이 바르셀로나겠죠. 이게 지금도 이게 까톨루나 지역으로서 지금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계기가 아마 이 957년에 60년 전, 그러니까 857년이 되겠죠. 아니 897년이 되겠죠. 897년에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360년을 넘어가겠습니다. 요 앞뒤 10년이나 20년 역사도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상관은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쓰는 거 해봤자 글자도 안 이쁘고 자막으로 보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시 이제 360년 넘어가면 이제 596년입니다. 596년은 수나라와 고구려가 한창 싸우던 때입니다. 요동을 두고 서로 전투를 했죠. 597년은 아니지만 596년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598년에는 그러니까 요 97년에 하루 한 해가 넘어가면은 30만 대군으로서 쳐들어옵니다. 596년은 60년 전을 한번 보면은 그때는 그 동고트 왕국군이 로마를 포위하였고, 그러나 벨리시리우스, 이 사람 이름 참 여기 어렵던데, 벨리시리우스의 그 방어군과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3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 비잔티니에서는 하기야 소피아가 완공됩니다. 자, 다시 360년 넘어갑니다. 이때는 이제 237년입니다. 237년. 이때 그 고구려는 그 오나라와 단교하게 됩니다. 그 단교한 이유는 위나라가 강해졌기 때문이겠죠. 이때 보면은 237년에서 239년에 위나라 명제는 태수들을 파견해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평정하고 주변 한 세력의 회유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서반 쪽을 보면은 한 9년이 공급한 그 한경, 이건 중국 한나라 때 거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화폐도 그런 그 위신제로서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때까지는 뭐 이게 한족이 강했다고 봅니다. 한족이 강했다고 봤는데 이 한족이 이제 이때부터 우리 고구려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제 강구금도 쳐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계기가 강구금 부대가 강한 게 아니고 이 강구금 부대에 그 선비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선비족이 나중에 수나라, 당나라 까지 연결되는데 이때 그 선비족의 그 부족장이죠. 부족장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마코발입니다. 마코발은 그 모용승비의 그 족장입니다. 모용씨는 그 우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이 모용씨는 고구려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 전현과 후연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그 우리 강개토 대왕 때부터 이제 싸그러들죠. 그래서 장수왕 때는 결국 고구려한테 밀리고 나중에 그 탁발시 선비한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237년은 흘러갔고요. 다시 360년을 흘러가면은 기원전 124년입니다. 기원전 124년은 이때는 뭐 고구려는 아직 뭐 멸망이 직전이고요. 한나라와 흉노는 그 요 앞에까지 치열하게 싸웠는데 얘는 조용했나 봅니다. 이집트에서는 클레오파트리아 2세와 그녀의 남동생 돌레마이오스 8세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역사는 이렇게 쭉 이어졌습니다. 그 보시면 뭐 큰 그게 없어요. 이게 뭐 정사년이라서 이 특별히 뭐 불의 기운이 강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해에 템즈강이 얼고 또 1300 이거 잘못 적혀있네 그죠? 1377년이다 그죠? 1317년에도 여전히 그 이제 물론 그 유럽의 대기근이 끝났지만은 여하튼 기후는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사년이 뭐 이렇게 불의 해로움이 있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모년과 이제 김인년, 그 다음 경신년, 그 다음에 신유년, 임술년, 개해년 이런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이 경신년은 조금 그 간지에 따라서 기운이 강해집니다. 자, 그것이 역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